당신은 지금 사랑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나요?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해 조건을 먼저 따지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데이터를 먼저 믿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계획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이름의 기적으로 찾아왔죠.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낯선 손끝의 떨림 속에서 당신은 알 수 없는 끌림에 마음을 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모든 예측을 벗어난 감정의 순간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여정이에요. 사랑을 단지 감정이 아닌 하나의 진리, 삶의 실천, 그리고 예술로 피어나는 어떤 고백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제부터 천천히 알랭 바디우가 말하는 이야기의 결을 따라가 볼게요.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빛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그럼 시작하기 전 잠시 화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손길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여운, 3초간 정적. 당신은 아마 이런 광고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조건 좋은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세요. 고통 없는 연애, 지금 시작하세요. 데이트 앱, 매칭 서비스, 연애 코칭. 사랑이 이제는 가이드북에 따라 움직이는 프로젝트처럼 보이죠. 그런 사랑 속에서 당신은 숨 쉴 수 있나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리스크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세요. 그 사람의 MBTI, 혈액형, 연봉, 직업, 자산 내역까지 확인하세요. 사랑도 효율적으로 리스크 없이 시작하세요.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계획 가능한 걸까요? 사랑이란 게 데이터 정합성 95% 이상인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될 수 있는 걸까요? 진짜 사랑은 예상과는 정반대에서 시작돼요. 회사 야유회에서 마주친 낯선 팀장, 출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친 사람, 혹은 절대 나와는 안 맞을 것 같았던 친구의 친구. 처음엔 스쳐가듯 만났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알랭 바디우는 말합니다. 사랑은 예측을 거부하는 사건이라고. 사랑은 당신이 나라는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우리라는 가능성으로 뒤집는 경험이라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던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그저 취향이 잘 맞네 정도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과 함께 듣는 음악은 혼자 듣던 그 노래보다 훨씬 더 깊고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건 단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같은 장면을 공유하며 세상을 새롭게 체험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순간들이에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나의 감정이 누군가의 눈동자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 사랑은 그렇게 혼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감각의 지평을 열어주죠. 그렇기에 사랑을 무균실 속에 가두려는 이 시대의 유혹은 위험해요. 조건을 완벽하게 맞춘다고 해서 사랑이 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마치 죽음 없는 전쟁이라는 슬로건처럼 상처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고 보험이에요.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혹은 사랑을 꿈꾸고 있다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우연이라는 이름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용기는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고르는 대신 사랑을 살아내는 쪽을 택하세요. 그게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사랑을 다시 발명한다는 말의 의미일 거예요. 당신은 혹시 철학자들이 사랑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랑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했을 것 같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철학자들이 사랑에 대해 말을 아끼거나 아예 외면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요, 여자는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쓸모없는 인간종을 계속 생산하게 만든다고 말했죠. 그 말 듣기만 해도 한숨이 나와요. 그에게 사랑은 그저 종족 유지를 위한 헛된 본능일 뿐이었으니까요. 이런 시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사랑은 어차피 호르몬일 뿐이야. 결국 다 욕망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요. 반면에 키에르케고르는 조금 달랐어요. 그는 사랑을 아주 진지하게 절대적인 헌신으로 바라봤죠.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랑을 영원한 약속으로 끌어올리려 했지만 그 자신은 결국 사랑했던 여인 레기네와 이별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그는 그 사랑을 신에게 바치는 절대적 신앙의 여정과 섞어버렸거든요. 결국 그는 사랑을 철학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랑에 두려워했던 사람이 되었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랑은 단지 본능일까요? 아니면 신성한 계약일까요? 바디우는 말해요. 사랑은 그 어느 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은 진리의 여정이라고요. 좀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바꿔볼게요. 당신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 당신은 세상을 한 사람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보는 경험을 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 싫어하는 음식,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어떤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세상을 구성하는 새로운 언어가 되죠. 그건 단지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와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확장해가는 과정이에요. 바디우는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불러요. 둘의 진실을 향한 여정. 하나가 아닌 둘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진리를 향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하나 되는 것이라 생각하죠. 같은 취미, 같은 가치관, 같은 리듬. 하지만 진짜 사랑은 오히려 다름을 껴안는 일이에요. 그 다름 속에서 당신은 전혀 몰랐던 감정과 풍경을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은 아침형 인간인데 그 사람은 새벽까지 글을 쓰는 감성형 야행성이에요. 처음엔 불편하고 낯설어요. 습관도 리듬도 다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그 사람이 창가에 기대어 혼잣말을 흘려요. 이 밤이 너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 한 줄에 당신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세계 안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바디우는 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차이로부터 세상을 배워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라고요. 자신의 틀을 벗어나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가려는 시도. 그것이야말로 철학이 말해야 할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프랑스의 정신분석가 라캉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사랑이 그 부재를 채운다. 조금 충격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성은 궁극적으로 나의 쾌락을 위한 행위지만 사랑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즉, 사랑이란 건 단지 서로에게 기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통해 존재의 깊이를 껴안는 일이에요. 당신이 사랑 안에서 진심을 느끼는 순간은 아마 이런 때일 거예요. 몸이 아닌 눈빛을 통해, 말이 아닌 침묵을 통해 상대방의 존재가 조용히 당신 속으로 스며드는 그 순간. 그리고 당신은 문득 깨닫죠. 나는 이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바디우가 말하는 사랑의 진실이에요. 사랑은 욕망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신의 명령도 아니에요. 사랑은 단지 두 사람이 서로의 세계를 건너가는 모험이에요. 그 다름을 견디고 배워가고 삶이라는 풍경을 함께 읽어가는 것. 이제 당신은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사랑은 단지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품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요. 사랑은 언제 시작될까요? 그건 마치 무대에 조명이 켜지는 순간과도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삶 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과 마주한 그 순간 이유도 없이 알게 되죠. 무언가가 시작됐구나. 바디우는 이 첫 순간을 사건,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계획에 없던 일,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만남,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순간.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늘 가던 카페에 그날따라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쳐요. 혹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귀찮은 마음으로 갔던 그 자리에서 이상하리만치 당신과 엇박이 나는 사람이 자꾸 말을 걸어올 때 그런 만남은 사실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작은 어긋남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의 세계가 시작되는 순간이 돼요. 바디우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하나가 아니라 둘에서 시작된다. 당신과 내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 다름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살아내겠다는 용기. 그게 사랑의 출발이에요. 혹시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내가 만든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은 처음부터 함께 낯선 재료로 집을 짓는 일이에요. 설계도도 없고 준비된 가구도 없고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해요. 하지만 벽돌 하나하나를 나와 다른 당신의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쌓아가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의 공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바디우는 말해요. 사랑은 구성물이다. 즉, 사랑은 한 번의 번개가 아니라 끊임없는 구축이라는 거죠. 당신도 아마 그런 사랑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처음엔 서로 맞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삶의 속도도 다르고 말투도 달랐고 좋아하는 영화도 정반대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혼자일 땐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건 단순한 타협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험 혹시 기억나지 않나요? 어느 저녁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당신은 집에 가려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발걸음을 돌렸어요. 잠깐, 이 비 좀 같이 맞지 않을래요? 평소에 당신이라면 우산을 쓰고 뛰어갔겠지만 그날은 그냥 함께 걷고 싶었어요. 비 냄새가 나고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들러붙고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던 그 순간. 그건 사랑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사랑은 멜로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아니에요. 사랑은 오히려 클라이맥스가 지나간 일상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설거지를 같이 하고 함께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말없이 같은 책을 읽는 시간 속에서. 그래서 바디우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삶을 하나가 아닌 둘로 사는 방식이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사랑을 짓고 있나요? 당신과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벽돌을 쌓아가고 있나요? 사랑은 단지 만남의 기쁨이 아니에요. 사랑은 함께 시간을 견디는 힘,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하나의 세계로 엮어가는 작은 건축의 기술이에요. 그러니 만약 요즘 사랑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사랑을 짓는 중이야.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야. 그리고 그 문장을 당신의 오늘 하루에 살며시 붙여보세요. 사랑은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나는 거니까요. 당신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당신 자신이 조금 더 진짜로 느껴지는 순간. 바디우는 말해요. 사랑은 진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철학서 속의 딱딱한 정의나 교과서에 적힌 개념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작고 사적인 진리예요.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서만 생겨나는 오직 둘만이 증명해 나가는 방식의 세계. 그는 이렇게 묻죠. 세상을 하나가 아니라 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건 어떤 진실이 될까?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늘 지나치던 동네 골목이 있어요. 혼자일 땐 그냥 빨리 걷고 지나치던 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과 함께 그 골목을 걷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말해요. 이 골목 끝에 있는 나무 매년 봄마다 정말 예쁘게 핀다더라. 당신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돼요. 같은 세상이라도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구나. 그건 아주 작은 변화예요. 하지만 그건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경험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건 단 하나의 감정, 바로 사랑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은 이런 식으로 진리를 만들어요. 사랑은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함께 살아내는 것이에요.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당신 혼자였다면 그냥 스쳐갔을 감정이 그 사람과 함께일 때는 삶에 오래 남는 의미로 바뀌어요. 그건 단순한 공감이나 동조가 아니에요. 그건 차이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시선이에요. 바디우는 말해요. 사랑이야말로 세상이 둘을 통해 드러나는 방식의 진리라고요. 당신은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게 돼요. 이건 마치 일상의 수많은 장면들이 새로운 문장으로 쓰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평범했던 오후의 햇살, 익숙했던 창밖의 비, 아무렇지 않던 주방의 불빛, 그 모든 게 그 사람과 함께일 때 조금은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사랑의 진실이에요. 사랑은 우연히 마주친 사건에서 출발하지만 그 이후엔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긴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은 언제나 말로 시작돼요. 사랑해. 라는 한마디. 이 짧은 문장은 사실 우연을 운명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에요. 나는 당신과 이 만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의 세계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니 나는 그것을 믿고 당신에게 말할게요. 사랑한다고. 물론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무서워요. 그 말 이후엔 책임과 약속, 시간과 불확실함이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 대신 침묵을 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소비해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당신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진짜 사랑에는 하나의 세계 창조 선언이라는 걸요. 그 말은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나는 나의 시간을 당신의 시간 위에 겹쳐 놓을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말 이후 사랑은 진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사랑의 진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매일매일 다시 꺼내어 확인해야 하는 약속이에요. 말없이 차를 데워주는 손길, 툭 던진 말에 웃어주는 눈빛, 늦은 밤 피곤한 당신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는 마음.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나는 여전히 당신과 이 세상을 함께 보고 있어요. 라는 아주 작고 고요한 진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요. 사랑은 단지 열정이나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쓰여지는 진리의 일기예요. 그리고 그 일기의 문장은 바로 당신의 삶 위에 천천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당신 자신이 조금 더 진짜로 느껴지는 순간 바디우는 말해요. 사랑은 진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철학서 속의 딱딱한 정의나 교과서에 적힌 개념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작고 사적인 진리예요.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서만 생겨나는 오직 둘만이 증명해 나가는 방식의 세계. 그는 이렇게 묻죠. 세상을 하나가 아니라 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건 어떤 진실이 될까?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늘 지나치던 동네 골목이 있어요. 혼자일 땐 그냥 빨리 걷고 지나치던 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과 함께 그 골목을 걷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말해요. 이 골목 끝에 있는 나무 매년 봄마다 정말 예쁘게 핀다더라. 당신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돼요. 같은 세상이라도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구나. 그건 아주 작은 변화예요. 하지만 그건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경험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건 단 하나의 감정, 바로 사랑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은 이런 식으로 진리를 만들어요. 사랑은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함께 살아내는 것이에요.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당신 혼자였다면 그냥 스쳐갔을 감정이 그 사람과 함께일 때는 삶에 오래 남는 의미로 바뀌어요. 그건 단순한 공감이나 동조가 아니에요. 그건 차이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시선이에요. 바디우는 말해요. 사랑이야말로 세상이 둘을 통해 드러나는 방식의 진리라고요. 당신은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게 돼요. 이건 마치 일상의 수많은 장면들이 새로운 문장으로 쓰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평범했던 오후의 햇살, 익숙했던 창밖의 비, 아무렇지 않던 주방의 불빛, 그 모든 게 그 사람과 함께일 때 조금은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사랑의 진실이에요. 사랑은
우연히 마주친 사건에서 출발하지만 그 이후엔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긴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은 언제나 말로 시작돼요. 사랑해. 라는 한마디. 이 짧은 문장은 사실 우연을 운명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에요. 나는 당신과 이 만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의 세계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니 나는 그것을 믿고 당신에게 말할게요. 사랑한다고. 물론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무서워요. 그 말 이후엔 책임과 약속, 시간과 불확실함이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 대신 침묵을 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소비해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당신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진짜 사랑에는 하나의 세계 창조 선언이라는 걸요. 그 말은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나는 나의 시간을 당신의 시간 위에 겹쳐 놓을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말 이후 사랑은 진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사랑의 진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매일매일 다시 꺼내어 확인해야 하는 약속이에요. 말없이 차를 데워주는 손길, 툭 던진 말에 웃어주는 눈빛, 늦은 밤 피곤한 당신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는 마음.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나는 여전히 당신과 이 세상을 함께 보고 있어요. 라는 아주 작고 고요한 진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요. 사랑은 단지 열정이나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쓰여지는 진리의 일기예요. 그리고 그 일기의 문장은 바로 당신의 삶 위에 천천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랑과 정치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닌가요? 사랑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일인데 정치는 멀고 뉴스 속의 단어 같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알랭 바디우는 이 두 가지가 닮아 있다고 말해요. 사랑도 정치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같다고요. 사랑은 당신이 하나였던 세계에서 둘이 되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일이에요. 정치는 개인들이 모여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죠. 둘 다 나라는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존재와 함께 세계를 다시 조직하는 실험.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이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던 순간들. 그 사람이 겪은 슬픔, 그 사람이 살아온 조건,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불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때, 당신은 혼자일 때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배우게 돼요. 그건 일종의 사적인 정치예요. 누군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 사랑은 그렇게 정치처럼 구체적이고 때론 고되고 하지만 아름다운 실천이에요. 그리고 정치도 사랑처럼 말하죠. 우리가 함께라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혁명이든 저항이든 새로운 가능성이든 그 모든 건 서로 다른 존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할 때 시작돼요. 그래도 함께해요. 바디우는 이렇게도 말해요. 사랑이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구조화된다면 정치는 국가라는 틀 안에서 억제된다. 이 말 조금 어렵게 들릴지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이 점점 제도화되고 안정된 구조 속에 갇힐 때
그 안에서 생동하는 감정들은 점차 억눌리게 돼요. 마치 어떤 결혼 생활이 처음엔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책임과 역할만 남게 되는 것처럼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바꿔보자고 시작했던 어떤 움직임이 어느 순간 국가와 권력의 질서 속에 흡수되면서 처음의 열정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일. 그래서 바디우는 말해요. 사랑이든 정치든 원래 가졌던 창조적 힘을 지켜내야 한다고요. 그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가능성을 끝까지 품어내는 일.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연인과 다투고 지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손을 내밀게 되는 순간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우리 이걸 그냥 끝내지 말자. 그 말 한마디로 다시 세계가 열리는 경험. 그게 바로 사랑의 정치예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 끝까지 함께 살아보겠다는 태도. 그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선언일지도 몰라요. 바디우는 이렇게도 말해요. 정치의 적은 혐오이고 사랑의 적은 자기 중심성이다. 정치는 타인을 적으로 설정해야만 돌아가는 구조예요. 하지만 사랑은 그 반대죠. 사랑은 다름을 껴안는 힘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사랑 안엔 진짜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이기심, 편견, 그리고 두려움. 그러니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아주 멋진 내면의 정치를 실천 중인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안아주는 모든 순간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혁명이니까요. 당신은 가끔 어떤 노래 한 줄이나 오래된 그림 하나에 문득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죠? 그건 단지 예술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당신의 사랑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바디우는 말해요. 예술은 사랑의 진실을 가장 조용하고 깊게 간직한 공간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술은 우리가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을 이미지와 소리와 색채로 대신 말해주니까요. 사랑은 언젠가 말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왜 좋아했어? 왜 아팠어? 왜 아직도 기억나? 이런 질문 앞에서 당신은 늘 잠시 멈추죠. 그리고 말 대신 꺼내드는 건 노래, 시, 사진 혹은 오래된 문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밤 지나간 사랑을 떠올리며 레이첼 야마가타의 오 러브를 틀었을 때 그 곡이 당신의 마음 구석 어딘가를 살짝 눌러왔던 그 순간, 그건 당신이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건 예술이 당신의 감정을 대신 증언하고 있다는 징표예요. 예술은 사랑처럼 불완전하고 사랑처럼 완성될 수 없어요. 사랑이 늘 현재와 과거를 오가듯 예술도 한 장면 안에 수많은 시간들을 겹겹이 숨기고 있어요. 당신은 그림 한 점 앞에서 멍하니 서본 적 있나요? 화면 속 두 인물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닿을 듯 닿지 않는 손끝. 그 정지된 순간 안에서 당신은 자신의 오래된 기억을 다시 살아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바디우는 말해요. 예술은 사랑의 무대와 같다고요. 거기서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를 목격하게 된다고요. 한편의 영화,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 갈등하고 떠나고 마지막에 남겨진 침묵. 당신은 그런 장면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던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도 그 사랑을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예술은 우리 안의 사랑을 꺼내 보여줘요. 때론 우리가 잊고 지낸 감정까지도. 그리고 그건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것.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쉰다는 것. 예술은 그걸 기억하게 해주는 사랑의 거울이에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세상, 지나친 풍경, 고요한 음악, 그 모든 것이 그 사람과 함께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상상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상상이 예술이에요. 당신이 사랑한 순간들, 그건 시간 속에 묻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예술의 형식으로 당신의 감각 속에 조용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조각들이 다시 말을 걸어오겠죠. 기억나? 그때 우리,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사랑은 끝나도 그 사랑은 예술이 되어 당신 곁에 남아 있어요. 당신이 잠들기 전 들려오는 멜로디처럼, 햇살이 스치듯 비추는 오래된 벽지처럼, 문득 불어오는 바람의 온도처럼. 그렇게 사랑은 예술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당신 안에 조용히 속삭이고 있어요.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른 형식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때로는 오래된 노래 한 줄로, 익숙한 골목의 풍경으로, 아무 말 없이 흐르던 그 사람의 뒷모습으로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살아있어요. 사랑은 계산으로 닫히지 않고 진심으로만 열리는 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믿을 수만 있다면, 상처를 안고도 다시 걸어갈 수 있다면, 사랑은 언제든 새로운 이야기로 당신의 세계를 다시 쓰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도 그 사랑이 살며시 다녀가기를. 이 영상이 끝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당신 곁에 찾아올 수 있어요.